네, 안녕하세요. 서백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파워뱅크 케이스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탄통이라든지 맥주캔, 나무 상자 등 이런 걸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케이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조립이 안 된 상품으로 배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만드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워뱅크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서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붙여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바닥면이 이제 조립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기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스 방지 차원에서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생긴 이제 쫄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쫄대로 된 거라서 이걸 이렇게 이제 홈에다가 넣고 조립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케이스가 원래 5만원짜리인데 전면 패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가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만원 더 추가로 받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케이스 가공을 하긴 했는데 좀 비싸죠.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는 안 담겨있지만 이거 이제 나사를 박을 수 있는 나사산에다가 탭을 내줘야 되는데 판매자가 여기다 탭을 안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탭 낸다고 탭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탭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구멍 뚫는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공간이 딱 이만큼 났거든요. 지금 보이죠? 공간이 이만큼 났는데 여기에 볼트 군형을 체결하고 남을까 과연 될까? 배터리가 총 144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지 말고 3S 45P로 제작을 할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3S 45P로 스폿을 쳐볼게요. 배터리 플러스 기계는 요거 절연링 작업 꼭 해야 되죠. 니켈 플레이트는 폭 8mm에 두께 1.15T예요. 이걸로 스폿을 쳐볼게요. (1S) 9P로 연결을 다 했어요. 이제는 1S 45P로 테이핑을 좀 해줄게요. 셀간 절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니켈 플레이트를 이렇게 9개를 이런 식으로 쳐도 되고 허용 전류에 맞게끔 3개, 4개씩 쳐도 되는데요. 저는 하나, 둘, 셋, 4개만 칠게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치면 돼요. 사용하고자 전류가 높다고 싶으면 전부 다 연결시키면 되고 작은 양이면 2개, 3개로 끝내도 돼요. 꼭 다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스폿을 이렇게 덧방 칠 때는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폿이 제대로 됐나 안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가끔씩 불량해서 안 붙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붙었는데 한 번씩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짜투리를 남겨놓은 거는 나중에 이 위에다가 출력되는 전선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위에 스폿 친 위에다가 납땜을 해도 되는데 여기가 납땜이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아요. 납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를 남겨두게 되면 납땜이 수월하니까 짜투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B-예요. 짜투리를 이렇게 4군데 남겼죠. 요거는 나중에 결선할 때 이런 식으로 전선을 빼주기 위해서요. 납불 묻히기 위해서 쉽게 묻으라고 빼준 거예요. 자, 이제 B-는 이제 됐고 연결이 이제 그러면은 B1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이쪽에 이제 셀간 절연했던 곳을 이렇게 맞닿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스폿으로 전체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력 라인이 없기 때문에 짜투리를 남길 필요가 없겠죠. 딱 맞게 자르면 돼요.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이 4군데만 할게요. 스폿이 잘 됐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잘 됐어. 자, 이렇게 이제 ES 연결을 했고 뒤집어서 다시 이쪽에 이제 3S 자,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자, 연결할 때 혹시 이쪽으로 니켈 플레이트가 이쪽 면에 닿을 수 있으니까 안전을 생각해 가지고 이쪽 면 위에 테이프를 좀 붙여줄게요. 혹시나 니켈이 닿게 되면 녹아버리거든요. 니켈 녹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녹으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절연 작업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쪽도 똑같이 4개 쳐주면 되겠죠. 자, 스폿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BMS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BMS는 3S 30A 짜리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에 NTC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이곳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해 가지고 BMS를 온오프 할 수 있게끔 제어하도록 해볼게요. 공간이 매우 협소해 가지고 니켈 플레이트를 바닥면에 안 붙이고 이 측면에다가 이렇게 이쪽 측면을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한 1, 2mm가 배터리가 못 들어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해 볼게요. 니켈 부분을 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납땜을 하고 작업을 해 볼게요. BMS는 여기에다가 자, B-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B-였으니까 이 위쪽이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1, B2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B 플러스만 연결하면 돼요. B 플러스는 좀 멀리 있죠. 밸런스 케이블도 빼줘야겠죠. 밸런스 케이블도 하나 빼줄게요. BMS 설명할 때 이쪽 부분에 전선 연결해 가지고 BMS 온오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전선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전선을 납땜을 했고 이 두 선을 이제 스위치에다 연결을 하면 BMS를 온오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C 라인, 충반전 라인 또 빼줄게요. 충반전 라인 마이너스 연결했으니까 이제 플러스도 연결을 해야겠죠.
이 BMS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컵 같은 경우에는 통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B 플러스 연결하고 있어요. 자, B 플러스 라인도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절연을 해줄게요. 너무 협소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절연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쪽 양쪽 기퉁이 쪽으로 절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혹시나 뭐 충격이나 이런데 계속 이제 지내다 보면 수축 튜브라든지 뭐 저런 게 아무래도 딸다 보면은 언젠가는 꺾어질 수 있기 때문에 쇼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절연을 처리를 많이 해줄게요. 물론 밑에 쪽에 스티폼을 대기는 할 건데 그래도 안전이 최고죠. 파워뱅크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 팩이 90% 정도를 담당을 하죠. 이제 한 곱이 넘었으니까 이제 전면부 패널 단자 조립 한번 해볼게요. 전면부 패널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 넣을 수 있게끔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시거 소켓 2개, 5.5파이 단자 3개, 전량 게이지 16mm 메인 스위치, 충전 소켓으로 쓸 고전류 DC 잭 하나 넣어주고요. 요 시커먼 DC 플러 같은 경우에는 허용 조율가 낮고 영원 허용 조율가 좀 높아요. 그래서 충전용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USB는 요즘에 많이들 쓰기 때문에 USB 포트 하나 가지고는 모자리죠. 그래서 4개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 키차지가 되는 거예요. 3.0 키차지가 되는 걸 강화배로도 2개 이렇게 넣으면 뭐 USB 충전하고 하는 건 넉넉하겠죠. 전기종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USB를 이렇게 패널에다가 고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한 다음에 인두기로 또 USB 모서리 부분 있죠. 네 군데 이 모서리 부분에 납땜을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한 고정이 잘 돼요. 글루건 같은 거 쌓아버리면 이 틈 안쪽으로 물건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USB를 꼽지 못하는 또 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납땜을 해주면 제일 확실하고 좋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퀵 차지가 되는 걸 2개를 넣었어요. 포트 4개죠. 총 4개를 넣었지만 하나만 있어도 굳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퀵 차지를 넣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강화 배로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핸드폰 충전할 때만 퀵 차지가 필요하지 선풍기 돌린다던가 랜턴 돌리고 이럴 때 5V짜리 용 돌리는 데는 이렇게 비싼 회로 넣을 필요 없거든요. 강화배로 3000짜리 2000짜리 이런 거 싼 거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USB 돌릴 거면 싼 거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싼 게 아니고 강화배로 아무거나 써도 돼요. 싼 걸로. USB를 고정할 때는 이렇게 패널에 고정할 때는 납을 충분히 먹여가지고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고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고정이 돼요. 납땜으로. 주의할 점은 납땜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납 때문에 어설프게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쓰다가 발 아프거든요. 납이 충분히 잘 먹게끔 납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을 충분히 먹여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테이프 붙여 놓으니까 유동도 없이 깔끔하게 쫙 붙었죠. 단자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야 되니까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USB에 입력될 강압 회로예요. 이거를 배치기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사이즈가 안 맞네. 좀 개조를 좀 해야겠네요, 그죠? 브라켓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어요. 고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단자들은 다 마무리 지었어요. 결선 한번 해볼게요. 실리콘 케이블 16을 사용해가지고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병렬로 다 묶어버릴게요. 그러고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BMS에서 빼놨던 선 그 스위치로 온오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연결해주면은 이제 다 끝나요. 배터리팩 안에 공간이 흡사하니까 단자들을 좀 눕힐게요. 눕혀주면 그나마 공간이 좀 덜 차지하니까. 시가 소켓이 제일 길죠, 단자들 중에. 그러니까 요 녀석만 이렇게 눕혀서 납땜을 할게요. 자, 시거 소켓 플러스 연결 다 했고, 이제 DC 플러그 배터리로 연결할 전선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맞죠? 자, 마이너스는 그렇게 했지만 플러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만큼 전선을 남겨놓고 해야겠다, 그죠? 남겨놓고 다시 강압 회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실리콘 케이블 얇은 게 없어가지고 실리콘 케이블 지금 18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두껍긴 한데 또 꽃은 나쁠 건 없으니까 이걸로 작업을 할게요. 집에 20 정도가 없네요, 얇은 게. 강압회로 연결하면서 전압계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메인 스위치 LED 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도 강압회로 옆에서 빼줄게요. 자, 이제 전면부 패널은 다 설치가 됐어요. 배터리팩 바닥면에다가 양면 테이프 부착해 줄게요. 그래야지 단단하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두 개 붙이면 충분하게 고정은 되는데, 지금 파워뱅크 케이스를 보면 이 테두리 쪽으로 요 가 쪽으로 약간 돌출된 부위에 이 배터리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이 눌리켜지면서 중간에 좀 뜨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보니까 요 양면 테이프 높이 정도만큼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양면 테이프 역할도 해주지만 배터리 지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어차피 잘 움직이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이제 나중에 수리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넓은 면에다 붙여놔 버리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만 떨궈 놓을게요. 살짝만 떨궈 놓는다. 말이 웃기긴 한데 요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붙어 있어요.
이제 안 움직이다 그죠?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됐네요. 완전히. 와, 공간이 딱 맞다 그죠? 진짜 자로 잰 듯이 맞다. 와, 뚜껑의 문제가 이렇게 닫으면 되는데 이만큼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갈아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글라인더로 한번 갈고 올게요. 갈아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라인더로 이렇게 갈아냈어요. 나사선을 이렇게 갈아냈더니 이제 들어가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딱 맞게 들어가네요. 아, 천만, 이거 때문에 걱정 없어했거든요. 들어가서 다행히. 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걸 요대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겉에가 두근두근 끄다 보면은 혹시 그게 닿아가지고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뭔가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안전장치로서의 뭔 역할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뭘로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다가 스펀지를 좀 대줄게요. 이렇게 스펀지를 한번 대줘볼게요. 이만큼. 자, 이렇게 했을 때 뚜껑이 잘 닫히면 한 겹 더 해볼게요. 자, 두 겹 하기에는 애매하고 이렇게 더 붙이고. 뚜껑이 잘 닫힐란지 모르겠네요. 잘 닫혔으면 좋겠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들어가지고 억지로 밀어넣어야죠. 오케이. 자, 지지대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지지대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스위치 연결했고요. 이제 배터리하고 패널하고 연결해주고 넣기 전에 한번 확인. 전원 들어온다 그죠? 전원 들어오고 지금 넣기만 하면 되는데 파워뱅크가 원체 좁아가지고 혹시나 이쪽 어디입니까? 시거 속대 부위에 닿을까봐 조립할 때 일반적으로는 닿을 일이 없겠죠. 조립할 때 닫아가지고 또 쇼크 나할까봐 이렇게 좀 캡톤 테이프로 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을게요. 시끄럽죠? 지금 세탁기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끄럽네요. 좀. 세탁기가 너무 시끄럽네요. 자, 이제 볼트 쪽은 일만 남았네요. (3S) 45P 130A 파워뱅크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던져진 모습. 두께가 제법 얇죠. 얇고 길이도 35cm 35cm에 두께 8cm.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난번에 붙여놨던 바닥면에 테이프 이제 떼내고요. 테이프 떼내고 밑에다가 노루발을 좀 부착해 줄게요. 바닥에 기스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노루발을 부착해 줘야겠죠. 자, 노루발 이렇게 붙였고, 자,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자, 파워를 넣으면 안 보이죠 지금 화면. 자, 지금 10.5V 36% 잔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충반전 가능한 ST60 단자, 이것 역시 충방전이 가능한 5.5파의 DC 고전류 잭이고요. 3.0 킥자지 2개, 이쪽도 똑같이 2개, 총 4구의 킥자지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5.5파이 2.1 단자, 그 다음에 시거 플러그. 한번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 단자에 꽂으면 자, 10.6V가 출력이 된다 그죠? 10.6V 출력, 10.6, 10.6, 10.6 들어오고, US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꽂으면 자, 0.9
볼트가 다르다 그죠? 한 볼트인데 또 다르게 나오네요. 1.5.11 이거는 5.12 5.12 USB도 잘 나타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본 파워뱅크 보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